안녕하세요. 여행 전문가 박종수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 어떻게 맞이하실 계획이신가요? 집에서 편안히 쉬시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 소원도 빌고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국의 해돋이 명소 8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해안의 유명한 곳부터 서울 도심 속 숨은 명소까지 각각의 특색 있는 일출 포인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는 방법과 주차 정보, 주변 먹거리까지 빠짐없이 챙겼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민방명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인데도 밖이 환해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밝기를 말합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 6도 정도에 위치할 때부터 하늘이 점점 밝아지면서 붉게 물들어가는데요. 이 순간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실제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도착하셔서 이 마법 같은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에 주요 명소, 시민방명 시간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울산 간절곶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하죠. 새해 첫 해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울산 12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명소인데요. 아름다운 등대와 함께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서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간절곶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경부고속도로 언양 나들목에서 나가셔서 국도 24호선을 타고 울산 방면으로 가시다가 서생면 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간절곶 등대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주차장이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새해 첫날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니까 최소한 일출 1시간 전에는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울산역이나 울산시외 버스터미널에서 간절곶행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울산역에서는 513번 버스를 타고 서광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셔서 735번으로 환승하시면 되고요. 울산 시외 버스터미널에서는 좌석버스 1715번 버스가 간절곶까지 한 번에 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 다 1시간 이상 걸리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좀 있으니까 미리 시간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절곶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해 첫날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높이 24m의 하얀 등대가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등대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일출을 보고 나서 바닷바람 맞으며 걷기에도 좋아요. 특히 소망 우체통이 있는데요. 1년 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우체통입니다. 새해 첫날 나 자신에게 소망을 담은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 뒤에 그 편지를 받아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과 매점이 있고요. 따뜻한 음료도 판매하니까 준비 못하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근처에 간절곶 횟집촌이 있어서 일출 보고 나서 싱싱한 회로 아침 식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절곶 소문난 집의 물회도 일품이에요.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대왕암 공원이 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인데요. 신라 문무대왕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합니다. 슬도 등대공원도 가까워서 함께 둘러보시면 좋아요.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간절곶은 바닷가라서 바람이 정말 세게 붑니다. 새벽에는 더욱 춥게 느껴지니까 패딩과 목도리, 장갑은 필수입니다. 돗자리나 방석도 챙겨가시면 앉아서 편하게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포항 호미곶입니다. 상생의 손 조형물로 유명한 이곳은 매년 새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해돋이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역시 해맞기는 호미곶이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호미곶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이나 포항 나들목에서 나가셔서 국도 7호선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주차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는 편한 편입니다. 다만 새해 첫날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일출 1시간 반 전쯤 도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900번 버스를 타시고 도구 1리에서 9000번 버스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이곳도 1시간 이상 걸리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먼 만큼 택시비가 많이 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호미곶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해맞이 광장이 나옵니다. 호미곶의 상징은 바로 상생의 손입니다. 바다 쪽에 왼손, 육지 쪽에 오른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로 맞잡으려는 모양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손 조형물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요. 높이가 각각 10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 정말 인상적입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넓게 펼쳐진 공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도 자리 잡기가 수월합니다. 광장 곳곳에 벤치도 있고요.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떡국을 무료로 나눠주니까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호미곶 등대박물관도 근처에 있는데요. 일출 오고 나서 들러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등대의 역사와 해양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2,000원 정도이고요. 등대 전망대에 올라가면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식사는 호미곶 주변에 횟집과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여는 식당도 있어서 따뜻한 해물탕이나 물회로 든든하게 아침을 드실 수 있어요. 호미곶물회가 특히 유명한데요.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일본식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거리도 가까워서 과메기도 맛보시고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호미곶도 바람이 강한 편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가세요. 상생의 손 조형물과 함께 사진 찍으려면 일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미리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릉 정동진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돋이 명소가 되었죠.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도 유명한데요. 기차역 바로 앞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동진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정동진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나들목에서 나가셔서 국도 7호선 동해안로를 타고 남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동진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새해 첫날에는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정동진행 바다열차를 타시면 동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어요. 새해 첫날에는 해돋이 열차가 특별 운행되는데요. 미리 예매하셔야 합니다. 기차로 가시면 주차 걱정도 없고 이동하면서 풍경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경포 해변 중앙광장 특설무대에서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월 1일 오전 0:30분까지 공연과 소망트리, 전통놀이 체험존, 신년 라이트닝 존이 운영됩니다. 특히 말띠해를 맞아 붉은 말 형상의 야외 포토존을 24일부터 1월 5일까지 운영해 연말연시 경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년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놀이도 펼쳐질 예정이니 꼭 참석해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특설무대 공연, 소망트리, 전통놀이 체험존이 운영되며 신년 카운트다운과 함께 정동진 명물 모래시계 회전식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동진의 가장 큰 매력은 기차역 플랫폼에서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바다와 일출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모래시계 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서 거대한 모래시계 조형물과 함께 일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정동진 조각공원도 둘러보실 만합니다.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공원인데요.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해안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일출 보고 나서 바닷바람 맞으며 걷기에 딱입니다. 편의시설은 기차역 주변에 화장실과 매점이 있고요.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식사는 정동진 해안가에 횟집과 식당들이 많습니다. 막국수와 순두부찌개가 강릉의 대표 음식이니까 꼭 드셔보세요. 정동진 횟집의 물회도 신선하고 맛있어요.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이 있습니다. 절벽을 따라 조성된 해안 산책로인데요. 동해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코스입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하슬라 아트월드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현대미술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박정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정동진은 교통이 혼잡한 편이니까 대중교통이나 기차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바다열차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모래시계공원 쪽이 일출 포인트로 좋으니까 그쪽으로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여수 향일암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인데요. 이름 자체가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기도, 도량으로 동해의 낙산 홍련암, 서해의 강화도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꼽히는 영험한 곳입니다. 향일암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안로 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남해고속도로 여수 나들목에서 나가셔서 돌산대교를 건너 돌산읍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향일암 주차장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는데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새해 첫날에는 차량 통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11번이나 111-1번 버스를 타고 향일암 입구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거기서 암자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향일암도 역시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니 자가용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일암의 일출은 정말 영험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바다 위 바위섬에 자리한 암자에서 보는 일출은 장엄함 그 자체죠. 해가 떠오르는 순간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신성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 이곳에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드리러 오십니다. 암자로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긴 한데요. 계단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천천히 오르시면 됩니다. 다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 지팡이를 챙겨 가시거나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세요. 올라가는 길에 기암괴석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향일암에는 관음전, 용왕전, 산신각 등 여러 정각이 있는데요. 각각의 정각에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관음상 앞이 일출을 보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음상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미리 예약하셔서 템플스테이로 머무르시면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일출을 더욱 특별하게 맞이하실 수 있어요. 비용은 5만 원 정도이고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식사는 향일암 입구 쪽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돌산 갓김치가 유명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서대에도 여수의 명물인데요.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오동도가 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인데요. 동백꽃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새해 첫날이면 동백꽃이 한창 피어 있을 때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타보시면 여수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향일암은 계단이 많으니까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세요. 일출 시간에 맞춰 가려면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일출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속초 영금정입니다. 설악산과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이곳은 정자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치 검은고 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운치 있는 해돋이를 즐기실 수 있는 명소죠. 영금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금정로 4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동홍천 나들목이나 속초 나들목에서 나가셔서 속초 시내 방향으로 가시다가 해안도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연금정 주차장이 있긴 한데 공간이 협소해서 새해 첫날에는 근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차비는 시간당 2,000원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99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서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셔야 합니다. 속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7번이나 9번 시내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연금정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연금정의 매력은 바다 위 바위에 세워진 정자에서 보는 일출입니다. 정자까지 가는 길이 바위를 따라 만들어져 있는데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켜져서 더욱 운치 있고요. 정자에 올라서면 탁 트인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설악산 울산바위도 보이고요. 청초호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멋진 풍경 속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정말 장관입니다. 바위 사이로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연금정 주변으로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등대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시면 속초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일출 보고 나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변에 화장실과 매점이 있고요. 아바이 마을이 가까워서 따뜻한 음료나 간식을 사기에 편리합니다. 새해 첫날 새벽에도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식사는 아바이 마을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징어 순대와 함흥냉면이 속초의 대표 음식이죠. 아바이 순대국도 유명한데요.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이 추운 몸을 녹여줍니다. 갯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로 건너가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속초등 대전망대가 있습니다. 연금정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요. 등대 전망대에 올라가면 속초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초호 호수공원도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고요.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건금성에 올라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연금정은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서 걸으세요. 특히 파도가 높은 날에는 바닷물이 튀어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출 사진을 찍으시려면 정자 쪽보다는 해안 산책로에서 찍는 게 더 멋진 구도가 나옵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선유도공원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서 특별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죠. 한강의 작은 섬에서 맞이하는 새해 첫 일출은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2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이번 출구로 나오셔서 선유교를 건너면 바로 공원 입구가 나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양화대교 북단 부근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새해 첫날에는 주차하기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지하철이 새벽부터 운행하니까 편리하게 오실 수 있어요. 선유도 공원의 매력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 속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의도의 빌딩숲과 63빌딩, 한강대교가 실루엣으로 보이는 가운데 떠오르는 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심에서 보는 일출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공원 자체가 옛날 정수장을 재활용해서 만든 환경 생태공원인데요. 독특한 건축물들과 정원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수질정화원, 환경물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있어서 일출 보고 나서 둘러보시기에도 좋아요. 선유교에서 보는 일출도 멋집니다. 다리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죠. 사진 찍기에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공원 내에 벤치와 쉼터가 많아서 편하게 앉아서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다만 매점은 없으니 따뜻한 음료는 미리 준비해 가세요. 식사는 선유도역 주변이나 합정동 쪽에 카페와 식당이 많습니다. 일출 보고 나서 합정동에서 브런치 드시는 것도 좋고요. 망원시장에 가셔서 전통시장 음식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양화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 좋아요. 세비섬이나 여의도 한강공원도 가까워서 한강변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선유공원은 다리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이 꽤 있긴 하지만 다른 명소들에 비하면 한산한 편이라 여유롭게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7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하늘공원입니다. 월드컵 공원 내에 위치한 생태공원인데요. 높은 고도에서 서울 전경과 함께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하늘공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9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 한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늘공원까지는 경사진 길을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셔야 하는데요. 체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해 첫날 새벽에는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월드컵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에서 하늘공원 입구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계단이 291개나 되는 긴 계단길이라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주차비는 하루 5,000원입니다. 하늘공원의 가장 큰 매력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강과 여의도, 남산타워, 북한산까지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모두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일출이라 더욱 웅장하게 느껴지죠. 공원 전체가 억새밭으로 유명한데요. 새해 첫날에도 겨울 억새가 남아있어서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와 함께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와 떠오르는 해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계단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일출 포인트로 최고입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사진 찍기에도 딱 좋은 곳입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겨울철 새벽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매점은 없으니 따뜻한 음료와 간식은 꼭 챙겨가세요. 식사는 월드컵 경기장역 주변이나 홍대 쪽에 식당과 카페가 많습니다. 일출 보고 내려와서 홍대에서 브런치 즐기시는 것도 좋은 코스예요.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노을공원과 평화위공원이 있습니다. 월드컵 공원 내에 있어서 함께 둘러보시기 좋고요. 난지항 강공원에서 한강변 산책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하늘공원은 계단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기 힘드실 수 있으니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세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정말 멋진 일출을 보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르시길 바랍니다. 8번째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몽촌토성 망월봉입니다. 고대 백제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은 완만한 경사와 잘 정비된 산책로 덕분에 시니어분들이나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해돋이 명소입니다. 몽촌토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한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토성 입구가 나옵니다. 도보로 20분이면 도착하는 정말 접근성 좋은 곳이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올림픽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여러 곳 있는데 몽촌토성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시간당 2,000원 정도이고요. 새해 첫날에도 주차 공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몽촌토성 망월봉은 해발 43m 정도의 낮은 언덕입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오르실 수 있는 높이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망월봉 정상에 오르면 서울 동남부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바로 앞에 보이고요. 남한산성과 관악산도 보입니다. 도심 속에서 보는 일출이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몽촌토성 자체가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일출을 보면서 1000년 넘는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죠. 토성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일출 보고 나서 한 바퀴 걷기에도 좋습니다. 올림픽 공원 내에 있어서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벤치도 많아서 앉아서 편하게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매점은 새벽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으니 따뜻한 음료는 미리 준비하세요. 식사는 올림픽 공원 주변이나 송파 쪽에 식당이 많습니다. 일출 보고 나서 속리단길에 가시면 다양한 맛집과 카페가 있어요. 롯데월드몰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올림픽 공원 내에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이 있습니다. 평화의 광장과 장미광장도 산책하기 좋고요. 석촌호수도 가까워서 호수를 한 바퀴 돌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박종수의 팁을 드리자면요. 몽촌토성은 다른 명소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시거나 시니어분들이 오시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높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교통도 편리하니 부담 없이 다녀오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국 해돋이 명소 8곳 어떠셨나요? 동해안의 웅장한 일출부터 서울 도심 속 특별한 일출까지 각각의 매력이 있는 곳들입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보내신 노력과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소망을 빌어보시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실 때 몇 가지 꼭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옷차림입니다. 패딩과 목도리, 장갑은 필수고요. 핫팩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새벽 바닷가는 생각보다 훨씬 춥습니다. 둘째, 돗자리나 방석을 준비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셋째, 따뜻한 음료가 담긴 보온병을 챙기세요. 추운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정말 소중합니다. 넷째, 카메라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 가세요.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세요. 흐린 날에는 일출을 보기 어려우니까요. 교통편도 미리 알아보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거라면 새벽 운행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주차장 상황도 미리 체크하시고요. 유명한 명소일수록 일찍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일출 30분 전, 주요 명소는 1시간 전에 도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각 명소명 시민 방명 시간표입니다. 작년 기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 일출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친구와 함께 그 순간을 나누시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추억이 될 겁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도 빌고 감동적인 인생샷도 남기고 따뜻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좋은 여행지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무사히 보내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